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언급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비례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컵박스, 컵 하나 그린다고 하면요. 멀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신이 다 보이면 그리기가 쉽죠. 근데 만약에 맞은편에 사람이 서 있는데 전체가 안 보이고 인체의 일부분만 보인다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자, 팔 길이가 나오면 팔꿈치를 찾을 수 있고 손의 위치, 손목과 골반 끝, 그럼 여기가 다리, 여기가 갈비뼈 쪽,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몸통 라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얼굴을 그려놓고 몸통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체의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인체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뭐 작품을 막아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인체 비례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 마무리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표현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비례와 관련된 것과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진도를 보면서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측면, 역시 인체도 얼굴과 마찬가지로 정면과 측면에 대한 언급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당연히 정면에 비해서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측면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개골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정사각형 비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귀는 수직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전체적인 몸통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몸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갈비뼈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개골의 두께랑 갈비뼈의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통을 그린다라고 하면 몸통의 두께는 전반적으로 두개골의 두께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육이 얼마만큼 발달하느냐 아니면은 뭐 비만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뭔가 얼굴 두께보다 더 몸통의 두께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그냥 정상 체중이다라고 봤을 때는 두개골과 몸통의 두께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측면을 그려 나갈 때도 비율적인 부분들을 동일하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나눠서 여기를 몸통 끝, 나머지가 다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목선을 봐야 되는데요. 목선 잡을 때 턱에서부터 목선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통수 라인 시야를 뒤쪽 목에다가 두고 자연스럽게 물음표 느낌으로 뒤쪽 목선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뭐 척추 라인으로 빠지는데 뒤통수 라인과 비슷한 선상으로 어깨 빠지고 뭐 이렇게 바지 입힌다 생각하면서 골반면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허리, 뭐 여기가 엉덩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상과 비슷한 선상에서 표현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2등 신체 명치다. 만약에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 명치. 그럼 쇄골부터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고요. 쇄골뼈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뼈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복부 라인. 제가 아까 여기 이제 골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골반의 생김새, 나중에 해부학과 관련하면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엉덩이 쪽의 높이보다
엉덩이 쪽이라고 하면은 척추에서 골반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의 위치보다 꼬리뼈. 앞쪽에서는 정면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복사근 근육이 있고 치골뼈가 있죠. 치골뼈가 있는 위치인데 여기의 높이가 엉덩이 쪽이 높이가 높아요. 치골뼈는 낮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엉덩이 쪽으로 기준을 보면 골반이 길고요. 정면 쪽 골반 치골뼈를 기준으로 골반을 보면 골반 길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 골반 몸통과 골반면 복부와 골반면이 나눠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박스 형태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면 갈비뼈는 이렇게, 복부는 이렇게 직사각형, 골반뼈는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제가 과하게 꺾어놨는데 이 흐름이 엉덩이 쪽이 치골뼈 골격이 높고 치골뼈 쪽이 낮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엉덩이 쪽을 높게, 골반뼈는 치골뼈 쪽으로 낮게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복부 라인은 수직이지만 골반은 안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몸통 굴곡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뒤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뒤쪽의 외곽 라인은 허리가 수직이다라고 봤을 때 그냥 다 뒤쪽을 다 그냥 직선으로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그냥 직선이라고 할게요. 직선. 그러고 나면 앞쪽에서 다리가 발목으로 가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밀려 들어가서 발목, 그다음 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다리 길이 발목까지 볼게요. 여기에서 반을 나눠서 무릎을 찾겠다라는 건데, 반을 나눠서 무릎은 팔꿈치처럼 이렇게 딱 나눠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무릎은 따로 박스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실제 사람은 허벅지가 좀 더 길고요, 종아리가 살짝 짧아요. 뭐 그런 걸 반영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허벅지를 좀 더 길게 표현하고 종아리는 좀 더 짧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 반반 나눠주는 식도 상관없겠죠. 어찌됐건 직사각형 박스로 무릎을 면을 따로 좀 빼주시고요. 요거는 팔꿈치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만 체크해주면 돼요. 엉덩이 튀어나오니까 굴곡 살리죠.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이 좀 굴곡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살려주고, 종아리 뒤쪽에 비복근이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살짝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주요 마디 지점들이 같은 직선상에 떨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균형감을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굴곡을 살려줄 수 있다. 균형감과 외곽선의 굴곡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다. 안정적으로. 뭐 그런 효과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쪽에서부터 직선으로 보면서 튀어나온 것만 체크해주면 된다.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뒤쪽 다리 라인이 직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뭐 골반까지 잘 그려놓고 앞쪽 다리 라인을 먼저 그려가지고 앞쪽 다리 라인을 직선으로 만들어버리고 뒤쪽 다리 라인을 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엄밀히 보면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잘못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발이 앞으로 얼굴에 비해서 밀려 나와요. 그러니까 뒤쪽 다리 라인을 직선으로 놓고 발을 그려주면 머리와 발이 거의 같은 선상으로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앞쪽 다리 라인을 직선으로 보면서 표현을 해버리면 발이 앞으로 살짝 밀려 나가면서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듯한 불안감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균형감이 안 맞는 느낌이니까요.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은 한쪽 발을 발과 같은 선상에 머리와 같은 선상에 발을 놓게 되면은 이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안정감이 생겨버리죠. 근데 반대로
비틀비틀 걸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술에 취해서 걸어오는데 비틀비틀거린다, 불안감을 준다. 저 사람 넘어질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발과 머리를 애매하게 교묘하게 비겨 놓으시면 돼요. 이러면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줄 것이냐 불안감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선택인 거죠. 뭐가 맞다 안 맞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서 있는 거다 보니까 머리와 발을 같은 직선상에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머리와 발을 의도적으로 틀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그리지만 우리는 머리와 같이 시야를 놓고 보면서 안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불안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은 이제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목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쇄골까지, 쇄골부터 명치까지 앞으로 튀어나오고 복부 라인 수직, 골반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리는 뒤쪽 다리 라인이 직선, 앞쪽 다리 라인이 끌고 들어가는 방식.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복부가 비만도가 높다. 그래서 복부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복부 라인의 굴곡이 직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직선상에 떨어지면 이때는 운동감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칫 내가 굴곡에 신경 쓰다가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굴곡만 신경 쓰다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돼 버리면, 이러면 약간 꺾구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말은 시작점과 끝점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라는 운동감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부 라인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곽선이 직선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이 직선으로 나와주면 굴곡이 어떻게 나오든 안정적으로 서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육이 발달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흉근 잡고 뭐 갈비뼈 복부 뭐 밀어놓고 하복부 당기고 하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이 비슷한 선상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나가면 허리를 앞으로 뺀 게 되는 것이고요. 뒤로 넣으면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라는 느낌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운동감을 주겠다라고 하면 복부 라인의 수직의 흐름을 변동을 주면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직선상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얘기로만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외곽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굴곡도 쫓아가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우리가 만화를 그리면서 창작하는 상황에서는 외곽선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서 전체적인 인체의 균형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굴곡적인 요소들을 따라가줘야 좀 더 동작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실수 없이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체 측면의 굴곡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반측면과 관계된 방향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죠. 반측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